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 10년 만에 폭설과 한파에 곳곳에서 도로와 철도 운행에 차질이 생기고 항공편은 무더기 결항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폭설이 내린 후 곧바로 찾아온 한파가 일본 전역을 뒤덮으면서 철도 등 교통은 마비됐고 사상자가 발생해 정부가 관련 조사에까지 나서야 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순식간에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가 됐고 정지 구간만 10여 킬로미터에 달해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일본 일부 지역에서는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됐고 거센 눈바람에 항공 400여 편이 결항돼 1만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공항 활주로에서는 화물기가 미끄러져 승하차 전용 기자재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규슈 및 주고쿠의 인근 지방에서는 도로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철도 중에서는 야마가타 신칸센이 하루 종일 움직이지 못했고 상당수 국철 노선 운행이 지연됐는데요. 바닷길 역시 험난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나가사키현 단조군도와 한국 제주도 사이 해역에서 홍콩 국적의 화물선이 침몰해 수색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사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사상자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출 자제령까지 내렸고 도호쿠 지방의 최고 80cm, 홋카이도의 최고 60cm 등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하며 폭설과 한파 피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파와 폭설은 12월 말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일본은 1m가 넘는 폭설로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교통은 마비됐습니다. 그때마다 철도나 항공기가 운항 차질을 빚은 것은 물론 눈길 사고도 잇따랐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눈보라까지 몰아치면서 아키타현에서는 눈길을 달리던 승용차 2대가 충돌해 1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초속 30m의 강풍까지 휘몰아친 니가타에선 주택 외벽 한쪽이 통째로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특히 삿포로행 특급 열차가 작업 중이던 제설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신칸센 등 50여 편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사람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은 자연재해이고 재해 앞에 인간은 한낱 작은 존재에 불과하니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고의 경우 일본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판단과 집착이 피해를 키웠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폭설로 인해 일본 전역에서 열차 15편이 일제히 선로에 멈춰서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노선에서는 10시간 가까이 승객들이 콩나물 시루 같은 열차 안에 갇혀 있었고 이 중 13명 이상이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 후송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열차 안에 10시간 동안 무려 7천여 명의 승객들이 갇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간단한 고장으로 인해 기차가 멈췄다면 수리하는 동안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시간이 넘는 지연이라면 상식적으로 승객들을 구조하고 대피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무려 10시간 동안이나 7천여 명의 승객들이 열차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본이라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에서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지 사건 이후 7,000명의 승객들이 10시간이나 열차에 갇혀 있었던 이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일은 철도 운영사 측이 매뉴얼에 따라 승객보다 철도 고장 처리를 먼저 처리했기 때문에 승객들을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많은 승객들이 10시간이나 객실에 갇혀 있다 보니 승객 중 일부는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후송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모든 게 매뉴얼 때문이란 게 알려지면서 철도 운영사 측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사건은 1월 26일 교토를 지나는 철도인 교토선 비와코선에서 발생했습니다. 폭설로 선로 분기 장치가 고장나 15개 열차가 멈춰섰고 때문에 열차 안에 탑승한 승객 7천여 명은 그대로 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본의 매뉴얼에는 선로 분기 장치는 6시간 동안 10cm의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을 시 눈을 녹이는 장비가 가동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공교롭게도 8cm의 강설 예보가 내렸고 철도 운영사 측은 매뉴얼에 따라 제설 장치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0cm가 넘는 폭설이 왔고 선로 분기 장치는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승객들은 열차에 대기시킨 뒤 수리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수리 작업은 계속 지연되었고 보다 못한 일부 직원들이 밤이 깊어지고 추위가 심해지고 있다. 승객들을 일단 하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당시 열차 관제센터에서 매뉴얼에 따라 장비 수리가 우선이다. 고장 시 승객을 하차시키는 내용은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놈의 매뉴얼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지 결국 7,000명의 승객은 10시간이나 기차에서 떨어야 했으며 그중 10여 명은 응급 이송이 돼서야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그제서야 운영사인 JR 서일본의 하세가와 카즈아키 사장은 기자회견을 연 뒤 중대한 문제를 일으켜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지만 어째서 10시간 넘게 승객을 가둬두도록 방치했느냐는 질문에 눈이 내리는 상황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면 사고 체계도 마비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당장 응급 환자가 나올 정도로 기온이 떨어지고 있었다면 상황에 맞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철도 관제센터에서는 10시간 동안 아무도 융통성이나 재량권을 발동하지 않은 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철도 운영사 측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지만 과연 달라질지 의문입니다. 매뉴얼에 대한 집착은 일본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나고야, 고베를 잇는 신메이신 고속도로도 폭설로 인해 24시간 넘게 마비됐는데 다음날 오전부터 통행 금지가 풀리고 고속도로 정체가 해소되자 하루 종일 고속도로에 갇혀있던 한 트럭 운전사는 먹을 것도 물도 다 떨어졌는데 누구도 오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관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운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여러 과제를 남겼다고 사과를 했지만 일본 국토교통성이 도로회사 등과 재난 시 정보 연결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폭설과 한파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주 벌어지는 일인데 일본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 기본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인 스키 선수가 일본에서 눈사태로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발생했고 외신들을 통해 이 소식이 해외로 알려지자 일본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외신들은 일본 나가노의 한 스키장에서 스키 선수 카일 스메인이 정식 스키 코스가 아닌 지형에서 백컨트리 스키를 타다가 눈사태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카일 스메인의 사망 소식은 아내가 SNS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되는데요. 당시 스메인은 일본 나가노 관광청과 민간 기업의 마케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본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광청에 마케팅을 하려다가 사고를 당했지만 이러한 사실이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뒤늦게 아내를 통해 알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카일 스메인은 지난 2015년 FIS 프리스타일 스키 및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이름을 알린 스키 선수입니다. 폭설 속에 한국인 실종자도 나왔습니다. 일본 규슈 남쪽에 있는 섬인 야쿠시마의 미야노우 라다케를 오르던 30대 한국인 남성 김모 씨가 혼자 산을 오르다 폭설로 실종됐지만 경찰은 수색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 산업도 자연재해로 인해 수시로 멈춰서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멈춰서는 일본 산업계는 이번에는 폭설로 인해 닛산 자동차의 자회사 닛산 자동차 규슈와 닛산 차체 규슈 등 총 2개 공장에 대한 가동을 보류했고 도요타 자동차도 자회사인 도요타 자동차 규슈의 미야타, 간다, 고쿠라 등에 있는 3개 공장의 조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폭설은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이처럼 잇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일본 내부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은 안전한가? 매뉴얼만 따지고 있을 게 아니라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가? 많은 이들이 일본에 묻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